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여태까지 배운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TSMC 분석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SMC는 미국 NYSE와 대만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NYSE에 상장되어져 있고 미국 주식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모든 공시 정보를 영어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TSMC를 조사해 보기 전에 TSMC가 사업을 영위하는 반도체 산업의 밸류체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정보가 워낙 많아서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구글 이미지에서 반도체 밸류체인을 검색해 보시면 여러 이미지가 나오는데 가장 쉬워 보이는 걸로 가져왔습니다. 반도체 디자인은 보통 엔비다, 퀄컴, AMD 같은 업체들이 있고 요즘은 애플, 페이스북, 그리고 구글도 스스로의 반도체 칩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디자인만 하는 업체를 팹리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런 반도체 디자인을 팹리스로부터 받아서 위탁 생산하는 업체를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산된 칩을 조립하고 검사하는 후공정 업체들도 있고요. IDM은 종합 반도체 회사로서 반도체 전반의 모든 공정을 모두 다 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인텔과 삼성이 여기에 속합니다. TSMC는 파운드리 업체이기 때문에 파운드리 시장의 시장 점유율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입 장벽으로부터 보호받는 시장이라면 시장 점유율이 오랜 기간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구글에서 파운드리 마켓 셰어라고 검색해 보시면 제일 상단에 스태티스타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2019년부터 2021년 1분기까지의 매출을 기준으로 한 파운드리 업체 시장 점유율을 알 수 있는데요. TSMC가 점진적으로 꾸준히 시장 점유율을 늘려나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도 TSMC가 비슷하게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똑같이 2010년, 2015년, 2017년 시장 점유율을 구글 이미지에서 검색해 본 결과 TSMC가 2010년부터 꾸준히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지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TSMC가 지난 10년간 꾸준히 파운드리 시장 1위를 지키면서 5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했다는 것은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이 높은 진입 장벽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보통 생산업체의 진입 장벽은 높은 투자 비용입니다. 공장을 차리는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높은 초기 사업 비용이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이지요. 보통 이런 기업들의 자본적 지출 대비 매출 퍼센트를 확인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본 집약적인 기업은 보통 자본적 지출이 매출의 20% 이상입니다. TIKR에서 확인해 보면 TSMC의 지난 10년간 평균 자본적 지출 비용 대비 매출액은 40%였습니다. 매우 자본 집약적인 기업이라는 뜻이죠. 이런 엄청난 투자 비용이 경쟁업체가 쉽게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에 뛰어들 수 없게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경쟁업체가 들어온다고 해도 규모의 경제에서 비교가 되지 않기에 TSMC와 유의미한 경쟁이 어려운 것이지요. 이와 같이 기업의 질적인 분석을 통해 얻은 정보는 반드시 기업의 양적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질적인 정보들이 관찰과 논리적 추론에 의한 가정이라면 숫자는 이를 뒷받침해주는 증명과도 같습니다. 반대로 이런 뛰어난 수치들을 보여주는 기업들을 찾아서 분석하면 스스로가 알고 있는 좋은 기업 및 시장의 영역을 넓힐 수 있습니다. 이런 수치들이 해당 기업에 대한 완벽한 내용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좀 더 조사해볼 기업을 압축시켜 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TSMC 기업 분석을 위해서 공시정보, 구글 서치, 기업 관련 기사 및 TIKR 등을 활용해서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글에서 TSMC 인베스터 릴레이션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TSMC의 공시정보 및 연례 보고서를 한 곳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인베스터스 탭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신 후
피낭시얼 섹션 아래에서 애널 리포트를 클릭하시면 지난 연례 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쿼터리를 클릭하시면 2021년도 1분기 어닝스 콜 트랜스크립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연례 보고서와 2021년 1분기 어닝스 콜 트랜스크립트를 다운받으셔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IKR에서 검색창에 타이완 세미컨덕터를 검색하신 후 맨 처음 보이는 2330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우선 2020년 연례 보고서 PDF 페이지 7쪽을 보시면 기업 개요가 있습니다. An Introduction to TSMC 라고 나온 부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TSMC는 순수 파운드리 업체라는 사업 모델을 만들고 고객의 제품 생산에만 집중한다라는 부분인데요. 스스로 칩을 만들지 않고 절대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경우 종합 반도체 회사인 삼성 및 인텔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TSMC의 첫 번째 경제적 혜자가 됩니다. 팹리스 회사 입장에서는 경쟁업체에게 위탁 생산을 믿고 맡기기보다는 경쟁업체가 아닌 TSMC와 협업하는 것을 더 선호하겠죠. 같은 페이지에 2.2 마켓 비즈니스 서머리를 보시면 2020년 비메모리 파운드리 시장에서 세계 반도체 양의 24%를 생산해내면서 1위 자리를 지켰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시장 점유율이 생산량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24%인 것이죠. 스태티스타 자료는 매출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TSMC의 시장 점유율이 50% 수준이었던 것이죠. 저 두 데이터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TSMC의 반도체 가격이 경쟁업체 대비 월등히 높다는 것입니다. 생산량은 전 세계 24%를 차지했지만 매출은 전 세계 50%를 차지했다는 말이기 때문이죠. 또한 생산량 기반으로 한 시장 점유율이 2019년 대비 3% 늘어났고 매출이 늘어난 이유는 5G 및 고성능 컴퓨팅에 필요한 칩 수요 증가로 인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스태티스타 시장 점유율 데이터와도 일치하는 부분이죠. 바로 시장 점유율이 점진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에서요. 기업 분석을 하실 때는 이렇게 여러 데이터를 교차 비교해 보시면 그 정보의 신빙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TSMC는 동사의 강력한 시장 포지션이 선단 공정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선단 공정이라는 말은 10나노 이하의 공정, 즉 7나노 혹은 5나노 공정을 가리킵니다. TSMC 관련 선단 공정 데이터를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구글 이미지에 가셔서 Foundry Market NM 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아래 테이블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NM은 나노미터의 약자입니다. 위 테이블은 아주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는데요. 파운드리 업체가 여럿이 있지만 10나노 이하의 선단 공정에서는 인텔, 삼성, TSMC만이 유일한 생산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SMC의 칩 가격이 경쟁업체 대비 높은 이유가 이제는 이해가 되죠. 생산량은 전 세계 24%를 차지하지만 매출은 전 세계 50%를 차지하는 이유가 바로 독과점 시장이 되어버린 반도체 선단 공정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경쟁 업체들과도 선단 공정 수준의 차이가 엄청난 것을 보면 기술과 생산 노하우 또한 TSMC의 중요한 경제적 혜자 및 진입 장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기술과 노하우로 성공하는 기업들은 매출 대비 R&D 투자 비용이 높습니다. TIKR에서 TSMC의 지난 10년간 R&D 투자 비용을 보시면 동사가 꾸준히 연구 개발에 투자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매출 대비 8%에 해당합니다. TSMC의 매출이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의 50%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이 3위 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쟁 업체들의 거의 1년 매출에 가까운 금액을 TSMC는 R&D 비용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꾸준한 연구 개발 투자가 TSMC가 꾸준히 선단 공정에서
경쟁 업체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연례 보고서로 돌아와서요. 센션 2.2.2 마켓 오버뷰를 보시면 2020년에 파운드리 시장이 20%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자체도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그 아래를 보시면 시장에 대한 TSMC의 전망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2021년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10%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칩이 필요한 모든 기기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부터 2025년 동안은 선단 공정 칩 수요 증가와 팹리스 회사들의 신제품,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의 독자적인 칩 디자인 등으로 인해 시장이 매년 5%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TSMC는 칩 사용이 필요한 전자기기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특히 저전력 고성능의 칩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말인데요. 클라우드 컴퓨팅, 5G, 인공지능에 필요한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선단 공정으로 제작된 칩에 대한 수요가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제가 주목하는 점은 시장 성장률 수치 그 자체보다는 과점 시장이 빠르게 성장한다는 점입니다. 연례보고서 PDF 페이지 9쪽에 디퍼런티에이션이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TSMC는 자신들의 시장 선두 위치는 세 가지의 경쟁 우위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름하여 선단 공정, 제조의 우수성, 그리고 고객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결국 최고 수준의 저전력, 고성능 칩을 꾸준히 생산해내면서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말인데요. 꾸준한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 투자로 기술 진보를 이루어내고 파운드리 시장에만 집중해서 고객과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종합 반도체 기업인 삼성과 인텔보다 위탁 생산에서 경쟁 우위를 지킬 수 있다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TSMC는 구매자 대비 교섭력이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선단 공정 제품에 한해서 말이죠. 전 세계 7나노 이하 칩 생산이 가능한 업체는 단 3곳뿐이고 팹리스 업체들과 직접적으로 경쟁하지 않는 업체 또한 TSMC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SMC는 어느 정도의 가격 결정력 및 생산량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팹리스 회사들 말고도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스스로의 칩 디자인을 시작하면서 고객의 수가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으로 연례보고서 섹션 5.3.5를 보시면 TSMC의 공급자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 업체들을 통해서 필요한 제품을 공급받기 때문에 공급자 대비 교섭력이 최소한 동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ASML을 조사하면서 알게 된 정보는 ASML의 EUV 장비가 선단 공정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이고 대체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SMC도 ASML을 상대로는 의뢰 입장이지만 ASML이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만큼 TSMC가 자신들의 고객사에 비용 전가가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세 공정 역시 TSMC가 거의 독점 체제를 가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이죠. 이는 TSMC의 지난 10년간 늘어나는 총 이익 마진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가 50%의 총 이익 마진을 갖는다는 건 매우 훌륭한 일입니다. 다음으로 대체제를 생각해보자면 반도체 칩은 21세기의 쌀로 표현될 만큼 필요로 하지 않는 곳을 찾는 것이 더 빠를 정도로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입니다. 그러므로 반도체 칩이 다른 무엇인가로 대체되는 위기는 향후 10년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경쟁업체 간의 경쟁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시장 점유율 및 총이익 마진을 통해 경쟁업체 간의 경쟁 강도가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또 다른 지표로는 TSMC의 ROIC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TSMC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20%가 넘는 ROIC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자본적 지출 이후에도 말이죠. 이 지표로 알 수 있는 점은 TSMC가 독과점인 시장에서 경제적 해자를 통해서 꾸준히 자본 비용보다 높은 수익률을 유지했다는 점이고, 점점 선단 공정을 통한 10나노 이하의 칩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증가하면서 ROIC가 점점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위의 차트에서 보셨듯이 10나노 위로 갈수록 경쟁이 심하지만 10나노 아래로는 경쟁이 거의 없는 반면 선단 공정에 대한 수요는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TSMC의 ROIC는 지금보다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위 시장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TSMC는 저희가 좋아하는 기업의 포인트에 많이 부합하는 모습입니다. 우선 높은 진입장벽으로 보호받는 시장에서 오랜 기간 시장 점유율 1위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고, 10나노 이하 칩 생산에서는 3개의 업체가 독과점 시장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특히 선단 공정 칩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4차 산업의 수혜주라고도 보여집니다. 또한 시장의 파이가 빠르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 업체 간의 경쟁도 심하지 않죠. 이 점은 TSMC의 높은 총이익 마진과 ROIC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TSMC의 잉여 현금 흐름과 대차 대조표,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년간 평균 18%에 달하는 잉여 현금 흐름 마진을 기록했습니다. 100원의 매출이 발생했다고 하면 오롯이 주주에게 돌아갈 수 있는 18원의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했다는 뜻이죠. 필요한 모든 투자 및 지출을 하고 난 후에 말입니다. 선단 공정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올라갈수록 잉여 현금 흐름 마진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TSMC의 뎁트 에비타는 0.5배도 되지 않는 수준이어서 굉장히 보수적인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SMC는 연례 보고서에서 시장 자체가 엄청난 투자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항상 건전한 재무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TSMC의 배당 성향으로는 지난 10년간 순이익의 50%를 배당금으로 주주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야후 피낭스에서 TSM을 검색하신 뒤 스태티스틱 탭에 가셔서 경영진의 주식 보유량을 확인해 보시면 0.01%라고 나와 있습니다. 0.02%를 TSMC의 시총에 곱해 주시면 경영진이 611억 정도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생각돼서 주주들과의 이익 상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TSMC의 CEO인 CC 웨이는 2009년부터 TSMC에 근무해서 현재 CEO로 승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전에도 다른 반도체 회사에서 일을 해온 이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EO가 반도체 시장에 대한 경험 및 지식은 뛰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도 거의 모든 질문에 직접 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업의 정석적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던 점은 파운드리 시장이 투자자에게 매우 매력적인 독과점 시장이고, 또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죠. TSMC의 경제적 해저로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과 꾸준한 R&D 투자를 기반으로 한 선단 공정이 있고요. 이 점은 TSMC의 정량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높은 ROIC, 총이익 마진율,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 마진을 통해서 말이지요. 그럼 TSMC의 투자 리스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닝 콜 트랜스크립트를 살펴보시면 현재 시장에서 생각하는 동사의 리스크를 알 수 있습니다. TSMC의 리스크에 관해 어닝스 콜 트랜스크립트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질문으로는 인텔과의 경쟁 심화, 반도체 업체들의 엄청난 투자로 인한 공급 과잉, 미중 분쟁으로 인한 각국의 반도체 생산 내재화 리스크가 거론되었는데요. TSMC는 인텔과의 경쟁 심화에 대해서는 파운드리 업체에서 지난 30년간 경쟁은 늘 있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TSMC는 늘 선두 자리를 지켜내왔기 때문에 경쟁에 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텔과 삼성은 종합 반도체 업체이기 때문에 팹리스 업체들이 우선적으로는 TSMC를 선호하는 점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난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좋은 예시라고 보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통해 투자자들이 배울 수 있었던 점은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이 결코 돈만 가지고는 승리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인텔의 파운드리 진출이 경쟁 심화를 의미하는 것 같지만 선단 공정 기술이 뒤처지는 인텔의 파운드리 시장 진출이 TSMC에게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중 분쟁에 관해서 TSMC는 생산 시설이 미국, 중국, 싱가포르, 대만으로 나누어져 있는 글로벌 업체로서 특정 국가 간의 분쟁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에 관해서는 우선 선단 공정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미중 분쟁으로 인해서 고객사들이 높은 재고량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TSMC가 자본적 투자를 진행할 경우 고객들로부터 선주문을 받은 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SMC에 대한 공급 과잉 우려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시장에서 생각하는 TSMC의 리스크 말고 어떻게 하면 TSMC가 무너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기업을 망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리스크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반도체 굴기에 실패하고 미중 분쟁이 심화될 경우 반도체 선단 공정 기술을 차지하기 위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 TSMC는 중국 정부의 소유로 넘어가고 TSMC의 주주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확률은 매우 낮지만 이런 리스크가 TSMC가 대만에 위치한 기업이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이런 리스크는 투자 시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로 상쇄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ASML과의 관계가 악화된다면 이 UEV 장비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선단 공정의 이점을 다른 경쟁업체에게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ASML도 이렇게 되었을 경우 경제적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간 파운드리 매출의 50%를 차지하는 TSMC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TSMC의 밸류에이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SMC의 지난 3년간의 PE 멀티플을 보시면 평균 21.6배, 최고 35.5배, 최저 15.3배, 그리고 어제 날짜로는 28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동사의 매출과 EPS의 연평균 성장률은 10% 정도였지만 동사는 앞으로는 매출과 EPS가 10에서 15%로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멀티플만 놓고 본다면 현재 PE 멀티플이 과거 대비 고점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의 빠른 성장으로 인해서 선단 공정 칩에 대한 구조적인 수요 증가가 TSMC의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견인할 것이고 단 3곳뿐인 공급자로 인해서 선단 공정 칩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인텔과 삼성이 팹리스 고객들과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TSMC 대비 가격 결정력과 시장 점유율은 구조적으로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런 요인들이 동사의 수익률 증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질적 향상과 전보다 가파른 실적 상승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현재 높은 PE 멀티플은 고평가되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PEG도 1.9배로 TSMC의 현재 주가는 성장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면서 적정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독보적인 시장 위치로 인해서 이익의 가시성이 높고 반도체 시장 또한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실 분들에게는 현재 주가가 적정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2년 이상 투자를 하신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적 상승이 멀티플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대되는 의견을 알아볼 건데요. 보통 현업에서 실제로 종목 리서치를 할 때는 마지막 단계로 매도 의견을 낸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직접 통화를 해보면서 의견을 나누는데
일반인 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대처 방안이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자신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듣고 스스로가 놓친 부분이 없는지 생각해 보는 것은 투자 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시킹 알파라는 웹사이트에서 여러 투자자들이 스스로의 종목 아이디어를 공유한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이곳에서 지난 11개월 동안 TSMC 주식의 매도 의견 글을 살펴보고 놓친 부분이나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는 리스크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2월간 TSMC 매도 의견의 글은 총 2개가 있었는데요. 두 의견 모두 TSMC가 좋은 기업이지만 멀티플이 과대평가되었기 때문에 매도하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보통 멀티플이 과대평가되었을 때는 안전마진 확보를 위해서 매수를 늦출 수는 있지만 단순히 멀티플이 조금 올라갔다고 TSMC같이 훌륭하고 매출이 성장하는 기업을 매도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공매도는 매출이 하락하면서 밸류에이션이 과대평가된 기업에는 효과적이지만 멀티플이 어느 정도 과대평가되어 있어도 꾸준한 외형 성장을 보이는 기업의 주가는 쉽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과연 주식은 언제 팔아야 할까요? 기존의 경제적 해자를 사라지게 할 만한 대체제나 경쟁자가 나타났다면 주식을 매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해당 기업의 미래이익의 가시성은 사라지고 영업이익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위기는 보통 신기술 탄생, 제도의 변화, 소비자 기호 및 소비층의 변화, 그리고 경쟁사의 인수합병을 통해서 발생합니다. 투자 기간 중에는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모니터링 해주셔야만 합니다. 일례로 디지털 카메라로 인해서 코닥이 사라졌고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디지털 카메라가 사라진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경제적 해자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알고 보니 지속 가능한 해자가 아닐 경우에도 주식을 매도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로는 니콜라가 있죠. GM과의 계약을 통해서 전기차 트럭의 선두주자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투자자들을 속인 경우였습니다. CEO도 전기차 트럭에 관한 경력이 없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기업의 잠재적 수요의 끝이 보일 경우입니다. 더 이상 해당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필요 없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현재 내연기관 자동차 기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더 좋은 투자 대안이 생겼을 때입니다. 현재 투자한 기업이 매년 10%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씩 성장이 가능하고 멀티플도 저평가된 기업을 발견했다면 기존 보유했던 주식을 팔 수 있습니다. 네, 이번 강의에서는 실제로 TSMC를 같이 분석도 해보고 주식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